안녕하세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이유리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간에는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무엇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계시죠? 이런 기기들은 가전제품 혹은 전기기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기기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전기기구들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전기기구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기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가정이나 공장으로 보내지는 거죠. 자, 이 발전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집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보이네요. 자, 이 교통수단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도 당연히 연료가 필요하겠죠. 자, 이 발전기랑 교통수단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바로 화석연료, 화석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자, 19세기 이후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고요. 자, 그 뒤에는 석유, 천연가스가 발굴되면서 이들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에너지 자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석유는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원유의 윗부분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는 주로 난방용 가스나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화석 연료들은 마구 써도 좋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50년이나 200년 안에는 화석 연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더구나 화석 연료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도 지목받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의 하나인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자,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고갈될 염려가 없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찾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997년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독도 인근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35km,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역에서 자연 상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실물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6억 톤 가량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란 해초나 플랑크톤과 같은 죽은 유기물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해저면에 쌓이면서 퇴적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 퇴적물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물과 이 기체 분자가 만나 얼음처럼 형성되는 화합물을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사실 얼음의 결정 구조를 분자 크기로 자세히 보면 물 분자들이 만든 결정 구조 안에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자,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물 분자가 만든 새장 속에 기체 분자들이 새처럼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 분자 속에 가스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얼음을 모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대부분은 메탄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메탄 하이드레이트이기 때문에 보통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처럼 생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자, 굉장히 시리게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으면서 메탄이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 메탄이 타면서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기 때문에 뜨거움과 차가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함께 들어간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에는 메탄이 굉장히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 0도씨 1기압의 표준 상태에서는 같은 부피의 0.8배의 물과 약 160배에 해당하는 메탄이 방출됩니다. 즉 1리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방출하면 160리터의 메탄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충분하고 온도와 압력 조건이 맞으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가운 바다 밑이나 추운 극지방, 그 다음에 고산지대의 영구 동토층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되죠. 뭐 동해와 같은 전 세계의 바다나 뭐 북극 또는 티벳과 같은 고산지대의 영구 동토층에서 실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세계 여기저기에서 확인되면서 이 불타는 얼음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전 지구상의 화석 연료의 2배가 되는 많은 양이고 인류가 5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정밀한 연구랑 탐사를 통해서 현재는 매장량이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전 세계 매장 추정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화석연료의 매장량을 크게 넘어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죠.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단위당 탄수함유량이 가장 적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20%나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일산화탄소는 약 70%, 비메탄 유기물가스는 89%, 질소산화물은 87% 정도 적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이 등장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들어있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막대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메탄이 방출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방출된 메탄이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높아진 기온은 북극 영구 동토층을 더 녹이고 더 많은 메탄을 방출하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또 메탄을 꺼내는 과정에서 하이드레이트층이 붕괴되면 해저 지반이 가라앉고 해저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원인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란 대서양에 위치한 버뮤다 제도, 그 다음에 미국 플로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거대한 삼각 해역입니다. 이 지역은 17세기 초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과 항공기의 실종 사고가 발생해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죠. 실종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들이 있었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해저에서 생성된 메탄 가스로 인해서 선박은 부력이 감소해서 침몰되게 되고 항공기는 불이 붙어서 추락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 해역에서는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좋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놀랍게도 이산화탄소에서 나왔습니다. 메탄가스와 분자 구조가 비슷한 이산화탄소를 메탄 하이드레이트 옆에 갖다 대면 얼음 속에 있는 메탄이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신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격리하고 동시에 에너지 자원인 메탄을 생산할 수만 있다면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모은 방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추정 매장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이미 석유와 석탄의 매장량을 충분히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지층 탐사에 사용되는 지진법으로 알아내고 있습니다. 지진법이란 지진파라는 초음파를 인공적으로 발생시켜서 반사되는 파동을 통해 지질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해저 지층에서 특별한 반사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사면이 곧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되는 것이죠. 19세기에는 석탄,
20세기에는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독도 인근의 해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출출한 천연 가스를 가스 저장선에 저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